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아마존과 이베이 분석을 통한 이베이 전략 방안을 발표하는 2조입니다. 먼저 아마존 사례 분석과 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베이의 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1994년 책을 파는 소매 앱을 시작으로 창업되었습니다. 1995년 7월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상업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점차적으로 음악, 비디오, 장난감, 전자기기 등으로 상품의 품목을 늘려나갔고 2017년 6월 17일에 이르러서 137억 달러를 투자하여 식료품 업체 홀푸드를 인수하면서 식품 품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마존의 기업 정체성은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1995년 당시 제프 베조스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북스토어를 목표로 회사를 설립했지만 오늘날 아마존은 온갖 상품들이 거래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특정한 한 상품에 특화된 전문 기업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까지 성장했습니다. 아마존의 성공 비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소비자 친화적 정책입니다. 아마존의 검색 시스템은 고객의 검색 기록, 평가 기록 등에 기반해 고객의 관심 상품들을 통계적으로 추려내고 이를 고객에게 추천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 경험을 더욱 증진시켜 고객 만족을 유도하고 나아가 상품에 대한 추천과 고객의 선택을 돕는 리뷰 시스템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아마존은 검색 엔진 정글러, 개인정보 전문 관리 업체 플래닛오를 임수합병했습니다. 아마존의 고객 경험 증진 전략은 판매자들의 니즈 역시 충족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2000년에 베조스는 싱글 스토어 전략을 도입하여 판매자들이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아마존 자사의 상품과 함께 그들의 상품을 진열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2011년에는 웹스토어 서비스를 도입하여 판매자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간단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그들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보조하기 위해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보유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존은 1990년대 말부터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자체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주문 이행 센터를 설립하고 1997년 델라웨어 뉴캐슬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연차 보고서에서 아마존은 스스로를 운송 서비스 업체라고 지칭할 정도로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송 및 물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실험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상품을 미리 해당 지역 물류센터로 보내놓는 예측 배송, 로봇을 이용한 물류창고 관리 기술인 키바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직배송 시스템인 프라임에어 등 다양한 방향으로 물류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의 모든 노력은 FBA라고 불리는 아마존 플랫폼상의 모든 거래를 보조하는 물류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아마존이 판매자로부터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의 보관, 배송까지 모두 도맡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거래 보조 시스템입니다. FBA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거래가 아마존의 물류창고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거래 사기를 감소시키는 신뢰도 증가의 효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점들은 아마존이 고객 친화적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아마존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비스마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아마존의 행보는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전략은 단순히 착한 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다는 안일한 전략이 아닙니다.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과 기업의 이미지는 분명 기업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마존의 성공 전략은 아닙니다. 오늘날 아마존이 이베이를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들을 철저히 플랫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플랫폼에 기반한 보다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싱글 스토어 전략은 단순히 소비자들과 판매자들 간의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싱글 스토어 전략은 모든 거래가 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아마존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끊임없이 그들의 플랫폼 위에 구축한 생태계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글러, 플래닛올 등의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였고 FBA 서비스를 도입하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보완하였으며 웹스토어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보조합니다. 아마존이 만들어낸 건 그들의 플랫폼 위에 구축된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기업 생태계는 기업을 단일 산업의 구성원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로 보는 개념이며 기업 생태계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을 중심으로 역량을 공동 진화시킵니다. 플랫폼이 발전하면 다양한 산업에 걸쳐있는 기업 생태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기업 생태계는 플랫폼보다 더 큰 개념으로서 산업의 전체 밸류체인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커머스 시장에서 기업 생태계의 대표적 사례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이며 아마존은 B2C 시장, 알리바바는 C2C 시장으로부터 성장해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베이는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창립되어 수년간의 발전을 통해 현재 약 29개 나라의 판매자와 1,471억 명의 가입자들을 보유하여 하루에 몇천 개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다양한 신흥기업들이 무섭게 발전하였는데요. 그중 특히 가장 큰 경쟁사였던 아마존이 무섭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베이는 그와 다르게 점점 쇠퇴하는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존과 이베이는 시가총액이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수준의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베이는 아마존에게 추월당하는 실패를 겪게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처음 이베이는 구하기 어려운 특정한 품목들을 경매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사고 파는 방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아마존은 거의 모든 품목들을 고정된 가격으로 단순하게 파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이었고 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뛰어난 플랫폼이었습니다. 아마존은 그로 인해 많은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금의 성장의 기반이 되었지만 이베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존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마니아층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플랫폼이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존처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물류 서비스 같이 소비자들의 필요를 자신들이 직접 충족시킬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의 필요는 점점 커져가는데 이베이는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아마존과 이베이가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베이는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그 예를 M&A의 예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마존은 인공지능 사업, 물류 효율성 향상, 오프라인 등을 인수하며 자신들의 방향성에 맞게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베이는 이용자의 결제 편의를 위해 페이팔을 인수하여 초기에 성공을 하였으나 점차 수익 구조에서 페이팔의 비중만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상의 자체적인 이익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비용과 익명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무료 전화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인수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베이와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매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베이는 플랫폼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였고 그로 인해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에서 이베이는 기존의 자신들의 방식과는 다른 B2B나 B2C 쪽의 회사를 인수하여 다른 영역으로도 파이를 키우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고 아니면 기존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은 밸류체인상의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아니면 그런 경매 방식을 통해 쌓아온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베이는 이 중 어떤 전략도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실행시키지 못하였고 그것들이 누적되어 지금의 쇠퇴를 만들었습니다. 이베이와 아마존은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이용자들,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을 플랫폼으로 이끌어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이를 숙지하고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이용자 전체의 편의를 위해 편리한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을 위해 편리한 검색 시스템과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추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판매자들을 위해서 원스토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한 산출하기 위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판매자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베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아마존에 비해 부족해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베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유인 제공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각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략 제안 첫 번째는 인공지능 물류 서비스를 통한 배송시간 단축 및 표준화입니다.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배송시간 단축 및 표준화를 하고 판매자들이 제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 분석기관 보고서에 의하면 물류창고에서의 로봇 운용은 2016년 4만 대에서 2021년 62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의 예로 쿠팡의 로켓 배송, 티몬의 슈퍼 배송, SSG닷컴의 쓱 배송, 홈플러스의 광속 배송, 위메프의 바로 도착과 같은 빠른 배송 시스템과 CJ 대한통운의 택배 서브 터미널의 분류 자동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CJ 대한통운은 택배 화물 자동화차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알리바바와 구글의 경우 키바 로봇과 같은 시스템을 물류 창고에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베이가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략 제안 두 번째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소비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경매 제품 사후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베이가 주력으로 삼는 사업은 경매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품의 질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이베이는 머니백 개런티 시스템을 운영하여 잘못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에게 제품의 수리나 부품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베이 플랫폼상에서 수리, 보험 등의 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업을 인수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베이는 판매자를 위해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마존과 이베이는 본질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마존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우호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플랫폼 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베이는 플랫폼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데 실패했고 플랫폼을 플랫폼 이용자들을 위해 가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베이는 제도약을 위하여 자신의 플랫폼을 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